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마감은 애플과 은행주들의 약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애플의 부진과 경기 둔화 등의 악재로 증시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 나온 소식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주요 지표도 함께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이 지표 또한 현재 장중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이제 11월 15일입니다. 네, 정말 한 달의 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11월 30일 G20가 있으면서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또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또 중국 증시도 부양했다는 소식 앞서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 관련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장은요, 어제 장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기로 하루 고생했었는데요. 네. 마늘 주사를 맞고 다시 원기 회복한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아무래도 초점은 크루드 오일이 과연 저가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미증시 지금 S&P와 나스닥은 과연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체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늘 주사 효과가 좋으실까 보네요. 네, 오늘 좀 맞고 왔습니다. 네, 항상 좀 건강하게 신세계를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면서 시장의 흐름, 각 종목들 간에 많은 다양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시세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현재 부근의 지수를 비롯한 각 종목들에 대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6천 명으로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전일장에는 역시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장중의 상승 흐름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 마감하면서 어제장에는 2007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추가적으로 흘러내립니다. 현재는 2700선이 또 이탈이 됐네요. 2696포인트 선으로 0.2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 부진 지속이 계속 시장을 압박을 합니다. 다우지수는 4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장에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보합권 움직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6,780포인트, 0.03%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유로FX, 하지만 현재 추가적인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또 약보합입니다. 1.13280달러 선이고요. 0.0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00달러가 지지가 되면서 어제장과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14.8달러 선으로 0.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윗꼬리는 좀 달렸지만 상승 마감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1%에 넘는 상승으로 56달러 중반대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크루드오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하루씩 좀 미뤄지게 돼서 일단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15일 이제 곧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API 쪽에서의 재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API 쪽에서는 879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확인이 된 상황 속에서 유가의 흐름 오늘도 1% 가까운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 논의 속에서 연속 하락에서 지금 어제와 현재 부근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준 의장의 발언 소식입니다. 네, 경제 상태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고 강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강한 미국 경제가 달러의 상승 압력을 줄 것이고 또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겠죠.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아꼈는데요. 또 더 많은 제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비판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무역 전쟁에 따른 영향이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또 발언했고요. 주요 관심은 증시보다 실물 경제에 연준은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UBS의 악셀 베버 회장의 발언입니다. 이 독일 중앙은행의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여전히 증가세인 글로벌 유동성이 이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중단에 따라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전망을 내놓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역풍이 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중앙은행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의 정상화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역시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통화 완화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또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연준의 긴축 속도가 과거 대비 좀 절반 수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장 참가자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PNC죠. PNC Financial Service라는 기관에서는요. 앞으로의 증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 평탄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더 높은 변동성이 지속하는 시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더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 보도인데요. 지난 9년 동안 미국 증시가 오르막을 걸어왔다면서 월가에서 저가 매수 전략은 검증된 투자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접근법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었고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또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뛸 것이다라면서도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담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략가의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이 은행주에 베팅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외신 쪽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공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분기 JP 모건 주식을 3,500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JP 모건은 단숨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한 10개 종목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JP 모건 주가가 1.5%가량 뛰었습니다. JP 모건 주식 가치는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부분이 4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각이 브렉시트 합의 초안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렉시트 초안 관련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성명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각은 브렉시트 초안에 대해서 긴 시간 상세하고 열정적인 논의를 거쳤다면서 이 협상 가능한 최고의 방안임을 확신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브렉시트 초안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파운드화가 8% 정도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이런 초안이 내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주말까지 1파운드당 1.32달러 혹은 1.34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미주호 증권 측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EU의 브렉시트 합의 이런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 의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스럽다는 외신 쪽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펙의 원유 생산량 감축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RBC의 한 발언인데요. 트럼프의 대통령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오펙 국가들의 입장을 지금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전망을 혹은 감사안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에 상당량을 감사할 것이고 또 오펙의 결정에 러시아도 결국에는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소식 전달드리고 잠시 후에 지수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제장에 또 절제마스터님이 또 감기 소식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자가 또 왔습니다. 끝자리 3292님의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이틀 연속으로 TV에서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절제마스터님을 좀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열심히 좀 원기 회복을 해서 어제 좀 몸이 안 좋으니 실질적으로 매매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매매도 잘 되니 시청자분들도 건강을 챙기시면서 알찬 시간 남은 신세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부진 지속 속에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요. 어제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 현재는 개장 직전입니다만 S&P는 여전히 하락세로 그리고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던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펙 감산 논의 부각 속에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 반등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죠. 자, 일단 전일장에는 신세계 시간 안에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또 전환이 되냐를 두고도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금 한 중반 정도죠. 이제 약보합에서 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아직 1% 가까이 오는 하락은 아니에요. 지금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또 개장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서 이 지표가 전혀 또
적용이 안 된 건가 싶기도 한 상황인데 마선님 다운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표는 좀 급하게 살펴봤었는데요. 뭐 거의 시장의 관점대로 좀 나오지 않았나,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나스닥에 관해서는 오늘 실질적으로도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850라인에서 6,860 레인지 범위 고점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의 맥점은 6,780라인이다. 6,780라인 위로 안착을 했을 때는 매수를 보시되 6,850라인이 도달했을 때 매도 전략을 치는, 결국은 매도 접근 상담 고점 매도 전략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단이 6,843라인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깝네요. 네. 아무래도 기사를 쓸 때보다 시간이 흐르고 이평 추세에서 좀 밀고 내려온 역할인 것 같은데요. 나스닥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대추세가 하방 추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플의 기업 실적과 여러 가지 팡의 주식들도 역시 하방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점 추세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뭐 미증시가 좀 개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6,700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6,700라인이 붕괴된다면 6,630라인까지는 하방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방 추세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6,780라인 위로 안착한 다음에 매수 접근을 하시되 그 이전까지는 좀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뭐 다운은 매도 전략이네요. 하지만 뭐 기준선에 따라서 뭐 마냥 매도로만 오늘장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유효하게 좀 번갈아가면서 유연하게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고가를 보니까 6,843이었네요. 네, 좀 아쉬웠던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고점에서 좀 흘러내리는 지금 시간대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6,780에 안착이 된다면 매수 쪽으로 좀 보시고 또 6,750이 무너졌을 때 이탈이 됐을 때는 6,700까지의 또 하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단 일단 6,700에 대해서 또 안착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선 또 매수로 볼 수 있는 이 중간중간 이 기준액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꼭 살펴보시면서 맞는 흐름에 맞는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좀 보셨는데 일단 S&P도 같은 흐름으로 최근에 나스닥과 연동돼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스닥도 네. 뭐 S&P도 마찬가지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의 고점 전략을 좀 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역시나 일봉상 좀 흐름을 보시면 상단에서 흘러내리는 지속된 모습이고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보면 거의 고점 매도 전략에 조금은 적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주의 하방 압력에 맞물려서 결국 또 S&P까지 또 크루드 오일까지 또 하방 압력에 최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S&P 또한 금일은 매수 접근보다는 매도 접근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도 역시나 매수적인 전략보다는 매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더욱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뭐 나스닥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주로 좀 대표되는 애플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을 또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이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개장이 되면 또 추가적인 상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재 지금 CNBC 기사입니다. 월마트와 시스코의 실적이 예상치 상회, 또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지수 하락세가 보인다라는 이제 뭐 제목부터 볼 수 있고요. 지금 파운드와 급락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회담의 진행 추이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무역 분야 개선 방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또 오늘 이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또 파운드와 급락에 대한 부분은요.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EU 합의안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이 좀 또다시 메이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파운드와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에 이렇게 전달했다는 이 부분이 오늘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여름 이후 처음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양국 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전 정책의 재탕일 뿐이고 산업정책 개선 방안 등이 없고 미국의 눈높이에는 기대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의 결과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고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관세 문제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담 후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 정상회담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좀 마무리를 한 상황 속에서 이 회담을 진행해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서한을 보냈다, 전달했다는 소식도 오늘 각종 외신들의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제 JP모건 소식인데요. 버핏이 이제 월가 대형 은행들의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을 지금 40억 달러 지분 지금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장 전까지 지금 이제 여기 개목에는 1.1%라고 나왔는데요. 1.5% 정도 상승을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5대 은행 중에 4개사의 지금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월마트 등의 이런 지분을 완전히 매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미국 은행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버크셔 지금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0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또 투자 방향이 아무래도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4대 경제대국 중에 3개 국가의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 전망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경제대국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는 미국, 그 외에 중국, 일본, 독일에서 이 경기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GDP 세계 규모 3, 4위 일본인 독일과 일본은요,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또 중국은 10월 소비 지표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역전쟁 이슈와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들로 이 세계 경제, 주요국들이 하락세 좀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이에 대해서 미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로 보도가 됐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개장 소식과 함께 추가되는 상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시간이 11시 22분인데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EI 쪽에서의 재고는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벽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API 쪽에선 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EI 쪽에서도 역시나 지금 예측이 재고 증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장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두 이슈 모두 다운의 의견이 통일이 되네요. 네, 약간 네. 좀 중립의 네. 의견인데 일단 업앤다운 관망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고점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일단 그래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유 재고량은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좀 재고량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더 거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다운을 들었지만 좀 사유를 설명드려야 되는 거 오늘 크루드오일의 맥점은 56.50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50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느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지금 관건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이 56.50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크루드오일의 오는 원유 재고량 발표가 지금 12시 30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방으로 강하게 좀 올려친 다음에 다시금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런 좀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고점 매도 전략을 57.50에서 레인지 범위 57.60 라인에서 컷을 한 15틱 정도 거시고 매도를 진행하는 게 설령 그까지 못 붙을 수도 있더라도 그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상단으로 일봉상 고점
까지 조금 많이 열려있는 네. 형국입니다. 그래서 56.50이 오늘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로 좀 안착하게 되면 57불을 향해서 매수세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시 30분까지 그 매수세가 진행된다면 매수를 좀 급하게 타지 마시고 고점에서 컷이 짧기 때문에 그때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쳐서 다시 하방으로 좀 수익을 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손절도 짧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 방법으로 오늘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강보합권 계속 유지가 되면서 56.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인 그 전략은 고점 매도 전략입니다. 고점 매도 전략인데 그 안에서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매수적인 관점과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56.50달러에 이게 안착이 되면은 57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세 안에서 그렇다면 그때 그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섣불리 좀 들어가지 마시고 고점에 대한 전략을 그때 해보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다시 또 탄력을 얻어가면서 56.3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56달러 중반대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고점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I 쪽에서의 주간 원유 재고는 일단 지난주에도 578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고요. 새벽 1시에 예상되는 재고량은 318만 배럴의 재고 증가입니다. 앞서서 API 쪽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된 가운데 감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일장엔 또 반등에 성공했고 거기에 또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오일 거래하실 분들은 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좀 포함하시면서 현재 거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고 발표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고 발표 만기일에 맞물려서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일단 그 시청자분한테 이런 전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점 매도를 왜 하느냐,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점 매도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대추세가 가 아니고 매도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세로 지금 유입되는 것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전일 날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올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결국은 대추세 흐름이 매도세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나스닥도 대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강하고 크루드 오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늘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해서 조금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 하지만 다시금 정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대추세의 압력을 받아서 하방으로 내려치는 이런 전략 접근법을 드린 것이고 설령 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체결이 안 되면 늘 말씀드리면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으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어서 57달러까지 갔을 때 매도를 해라라고 또 설명을 드리면은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57달러까지 매수 들면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않습니다. 질문 때문에 또 마스터님이 현재는 또 매도적인 추세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매도로 또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또 매매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11시 27분 이제 2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신세계가 1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만큼 이 방송이 지난 이후에도 또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 매매적인 전략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제마스터님의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제마스터 이렇게 5글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무료로 또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5일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뉴욕 증시 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합니다. 네, 이제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 개장 전인데요. 자,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 빠졌고 오늘도 하락한다면 6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이어가는데 자, 지금은 2688.50포인트로 0.5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만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같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합니다. 이 6,765
선에서 움직이면서 0.25%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지수적으로는 모두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합권 흐름입니다. 1.1329 0달러 선으로 0.0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같은 가격입니다. 1214.6달러 선으로 0.2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56달러 중반대로 좀 향해 가고 있는데 56.43달러 선으로 0.77%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어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현물부터 제가 좀 먼저 확인을 해드리자면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가 0.08, 그리고 S&P 500은 0.53, 나스닥도 0.35%의 하락세로 현물 쪽에서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자, 맞선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또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S&P 500 차트 확인하시면서 함께 봅니다. 지금은 2687.75포인트로 여전히 하락세 이어갑니다. 같은 자리인데요. 0.57%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 내에서 약보합권으로 흘러갑니다. 6,758포인트로 0.3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장도 모두 현선물 쪽에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오늘장 지금 개장 역시도 현물과 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말씀대로 오늘은 좀 매도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아무래도 언급에 대해서는 애플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네.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는 걸 해서는 좋아하진 않지만 애플이 워낙 또 시총 1위 종목이고, 네. 애플이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4분기에 대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좀 애플의 핸드폰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애플의 이번에 신형 출시 제품 중에서 XX 그리고 XR 네, 여러 가지 세 종류의 제품들이 조금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 세 종류의 제품 중에서 또 기업이 여러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AMS AG, 네, 그리고 광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또 루멘텀, 그리고 일본의 LCD를 만드는 지금 재팬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코보까지 이렇게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애플에 관해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모두 주가가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증시를 영향을 주고 있는 형국이고, 애플이 결국은 뭐 어떤 특이한 상황으로서 주가를 견인할 만한 애플에서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스닥은 좀 하방 압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해서 오늘도 하방 추천을 드리는 것이 매매 접근에 대해서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애플 그 안에서의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아이폰 X 이후에 출시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부품주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판매량을 또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소식까지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전에 1조 달러 달성 이후에 계속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목요일장 개장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서서 오일에 대한 전략도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적인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일 소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개장 소식도 함께 있으면은 함께 들어볼까요, 박나연 캐스터? 네.
네, 아까 이제 지수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이 상보가 좀 나온 부분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아마존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수 하락 하방세에 이제 넣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을 했다는 소식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S&P 500과 함께 역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시스코와 또 월마트 등 이 기업의 호실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기술주의 급락세를 좀 상쇄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스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장 전부터 벌써 4.1% 정도 상승세에 이어왔다라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사실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7.7%의 이런 실적 호조도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좋은 성적 보였다는 소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척 로빈스 이제 지금 CEO의 지금 발언입니다. 기술주들의 이런 영향에 있어서 이 무역 관세, 이 관세 부분은 특히 이제 관세 전쟁이 기술주에는 그닥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고객들 중에서도 관세 이야기를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중간 선거를 이미 지금 지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중요한 합의, 무역 전쟁 이런 합의가 또 도출될 것으로 뭐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술주와 혹은 이제 관세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이 이제 합의 초안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부분도 무역 전쟁 이슈에 주요하게 언급이 돼 있고요. 한편 이제 헤지펀드의 백만장자라고 알려진 레이 델리오라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점진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연준은 이미 이 자산 가격, 이 증시 가격, 이 시장에 이미 좀 안 좋은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레벨이 이미 자산 가격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어려운 포지션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어떠냐라고 말했을 때 연준은 계속해서 이런 자산 가격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준 의장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도 다시 한번 개장 기사에 언급이 돼 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3.08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있으면 또 전달을 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유가 관련 소식이 지수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일 이슈에 아무래도 또 상호 영향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6천 명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도 마지막에 경제 지표들 오늘 다양하게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개장 소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소식과 함께 다양한 외신들의 소식도 들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오일 가격대가 마스톤이 말씀해 주셨던 56.50달러 선에서 좀 공방을 좀 치열하게 벌이는 모습을 지금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어요. 56.51과 50 그리고 48 이 라인에서 좀 치열하게 몇 틱짜리로 좀 싸우고 있는데 현재는 0.89%의 상승으로 56.51달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일부터는 월물이 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저희 신세계 안에서도 12월물로 함께 봐드리고 있지만 일단 청산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의지대로 또 하실 수 있도록 청산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56.54달러까지 좀 뚫고 가는데요. 이들의 57까지 좀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매도 노려보는 거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57.50입니다. 아, 네, 네. 57.50인 거. 여기서 이제 매수를 보고 싶은 게 이제 기법적인 접근인데요. 여기서 나는 매수를 좀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먼저 이제 손절을 거시고, 네, 매수 예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50
56.59 라인에 매수 여역을 걸어 주시면 56.50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체결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TV 방송 시간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건 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실전 매매에 있어서 또 팁까지도 얹어 드리는 절제 마스터님의 부분이고요. 57.50으로 다시 한번 좀 제가 정정을 할게요. 57.50달러에서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요 월물이 아직까지는 12월물이고 이제 1월물에 대해서는 가격 좀 스프레드가 좀 벌려 있는데 56.79예요. 지금 1월물이. 네, 가격 좀 차이가 있는 것 차이가 같은데. 있는데 네. 뭐 레인지 범위는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네. 네, 뭐 거래부를 보니까 CLF19인데요. 1월물이 거의 지금 거의 비교가 됐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물도 마찬가지로 57.50에서 레인지 보면 57.60에서 결국은 고점 매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1월물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월물도 역시나 57달러 중반대에서의 매도 전략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월물이 좀 지정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하실 때도 항시 또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시도록 또 다시 한번 또 유의하시라고 저희 신세계가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요. 해외 선물 거래하시면서 항상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뭐 오일에 대해서 했는데 박나영께서 지금 뭐 개장 소식만 함께 한 건가요? 아, 네. 오일 네. 소식도 전달을 드려야죠. 네, 오일 소식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또 헤드라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추가적인 또 잠재적인 이런 과잉 공급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위협적으로 시장에 요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펙이 감산 선언을 했죠. 이 감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 이슈가 더욱더 크게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은 있지만요.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펙이 내년 하루 14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으로 이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ING 측에서는요, 수요 공급의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9년 상반기에 140이 아닌 150만 배럴 정도 감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고요. 시장도 곧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함께 언급을 내놨습니다. 네, PBM 오일협회에서는 추가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감산은 좀 필수다라고 또 역시 언급을 했고요. 오펙의 요구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의 증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PBM 오일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지금 미국 셰일 오일 증산과 또 세계 경제 전망의 둔화 이 부분 때문에 6주 동안 15%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기관에서는 전망을 하기를요.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수요 둔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객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소비 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줄여 나갈 것 같고, 또 이제 본국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그럴 것 같다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한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중국의 증시 상황이 미국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점점 이제 보여지는 만큼 또 유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2위의 이제 원유 수입국이자 또 소비국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이 2018년 3분기 실질적인 약화세를 보였다. 이제 점점 하방세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도 지금 중국의 단기적인 경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편 이제 버스타인 에너지에서는 공급 증가 전망에 단기적인 가격의 압박은 이어질 것이다. 즉 공급이 계속해서 과잉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이면서 가격은 이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또 기관 쪽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 가장 큰 이제 우려 섞인 이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계속해서 오일 이슈 전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의 이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속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산에 대한 부분이 이 추세 하락을 조금은 스탑을 한 거는 같은데 이 두 재료가 섞여서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가격이 1%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월물을 다른 걸 봤네요. 네, 지금의 12월물은 56.53달러로 0.95% 상승세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또 가격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신세계 안에서 항상 좀 원유재고 같이 했었는데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마스터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서울경제에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네, 오셔서 많은 PD님이 시켰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근데 오시면 아무래도 정보 전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카톡방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또 운영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산 재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으로 하방 압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감산에 대한 그 재료보다는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욱더 시장을 좀 세게 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반등도 좀 단기 반등으로 또 외신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대표적인 주요 종목 S&P 500과 5위를 좀 중점적으로 봐드렸는데 최근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로와 그리고 파운드, 골드까지 좀 빠르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간 관계상 파운드 좀 볼게요. 끝자리 3942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파운드는 추가적인 하락을 봐도 될까요? 브렉시트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라고 파운드 질문 주셨는데, 지금 파운드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2817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파운드는 아무래도 브렉시트 협상이 좋지 않고 어제 그 영국의 지표 쪽을 보자면 영란은행에서 나온 지표들은 소매별 발표 쪽은 좀 잘 나온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 또 안 나온 측면,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이 지금 유로존과의 좀 판세가 어그러지면서 더더욱 하방 압력을 이어갔었는데요. 상단의 고점을 보시면 1.305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방 흐름이 어제부터 조금 있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어제 조성세를 지금 거치면서 결국은 파운드가 좀 올랐지만 1.3050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갔고, 오늘 하방세가 더더욱 만약에 이어지려면 지금 1.2820, 네, 12,820 라인을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을 지금 더 미는지 안 미는지에 따라서 매도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오늘 하방 낙폭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눌림을 꼭 기다려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추세가 좀 세게 나오고 또 많이 나온 종목군 안에서는 바로 좀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파운드와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예전엔 좀 동조화 현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00달러가 좀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다 다루지 못한 점은 또 절제마스터님 톡방 가셔서 추가적인 질문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해주시면은 방송 시간 안에도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또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절제마스터님 어제와 오늘장 함께 하셨는데, 오늘장 좀 컨디션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늘 건강해야지 매매도 잘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답변은 유로에 대해서 매수세의 전환은 1.13450 라인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13450 라인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매수 접근을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늘 건강을 챙기시면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유로 전략도 한 줄 평으로 또 전달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의 마지막 소식도 함께 해볼까요?
네, 로이터 속보를 보다가 이제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카스쿠지 언론인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범들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터키 측은 좀 미흡하다라고 이 조사와 여러 가지 상황 처리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적인 비판도 이어왔고 이 부분이 아직 100%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미지 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외신 쪽 의견인데요. 또 미국과의 마찰도 그렇고 또 지금 유가도 많이 걸려 있는 만큼 이번 한 개씩 좀 해결을 보려는 것 같다라는 외신 쪽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목요일장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